64일반 이야기 후민 한자 천일야화는 한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 결합하여 형성된 한자이다. 후민 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다음에 기초 한자가 두 번, 세 번, 네 번 겹쳐서 만든 한자를 보기로 들었습니다. 한자 자절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겹쳐서 만든 한자를 다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두 찾아내었다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우리가 쓰지 않고 설문해자에만 있는 글자도 있고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만 쓰이고 한자어에는 쓰이지 않는 한자도 있습니다. 기초 한자를 겹쳐서 만드는 것도 한자의 제자 원리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기로 쌍날철 더하기 쌍날철은 풀초입니다. 이 글자가 풀초의 고자입니다. 다음은 쌍날철 더하기 쌍날철 더하기 쌍날철, 쌍날철을 세 번 결합한 글자는 풀회입니다. 다음에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은 수풀림입니다. 또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 그래서 나무목을 세 번 결합하면 나무 빽빽할 3이 됩니다. 또 열십에 열십을 결합하면 22이 됩니다. 열십에 열십에 열십을 그러니까 세 번 결합하면 33이 됩니다. 그러면 네 번 결합한 한자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자가 새싹이 도달한 것을 상징한 쌍날철입니다. 쌍날철을 두 번 결합하면 풀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쌍날철을 세 번 결합하면 풀회, 마늘회가 되고 네 번 결합하면 풀우거질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풀우거질망은 안일막의 이 위에 있는 이 풀초 머리와 밑에 있는 이 클대 모양이 풀우거질망이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입구입니다. 입구는 입술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인데 이렇게 해서에서는 네모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뜻이고 또 입으로 말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입구를 가로로 둘을 이렇게 나란히 결합하여 나타내면 입으로 말하고 말한다는 뜻에서 부르짖을현이 되고 부르짖을현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울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구를 가로로 세 개를 나란히 결합하면 많은 소리령이 되고 많은 소리령이 들어있는 글자에는 실령령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구를 위에 하나를 나타내고 밑에 둘 부르짖는 현을 나타내면 물건품이 되고 물건품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잡을조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입구를 위에 둘 밑에 둘 이렇게 네 개를 결합하면 여러 입집이 되고 여러 입집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그릇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궤호효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궤호효가 옆으로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 발글예가 됩니다. 이 발글예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상쾌할 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눈목입니다. 눈목은 눈의 상형자인데 눈목을 가로로 둘을 이렇게 나란히 결합하면은 두리번거릴 구가 되고 이 두리번거릴 구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두려워할 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추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세추는 꽁지가 짧은 새의 상형자입니다. 이 세추 둘을 옆으로 나란히 결합하면 새 한 쌍수가 되고 보기로는 이 둘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추를 위에 하나를 나타내고 밑에 둘을 해서 셋을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글자가 새떼지어 모일잡입니다. 새떼지어 모일잡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모일집이 있는데 이 해서에서 이 세추 하나는 세추 셋을 획줄임에서 하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글요가 있습니다. 자글요는 머리의 길이와 몸의 길이가 비슷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상형자인데 이 자글요를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은 매우 자글유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자글유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그갈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을료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어릴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지게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대가지게 낱개는 대나무 잎과 대나무 줄기를 상징한 글자로 대가지라는 뜻이며 사한가지로 수량을 해야 되으므로 낫 또는 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대가지개를 가로로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 대나무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죽이 들어있는 한자는 등급등인데 위에 있는 이 모양이 대나무죽 머리입니다. 다음은 장인공입니다. 장인공은 공구의 모양 또는 목수가 사용하는 자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가 장인공인데 이 장인공을 4개를 이렇게 결합한 글자가 교묘의함을 보일 전이라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교묘의함을 보일 전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전시할 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획주림하여 모양이 변형하여서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범호인데 범호는 산짐승의 군자인 범을 나타낸 글자로 가죽에 줄무늬가 있고 위험 있는 눈빛과 날카로운 이와 늠름한 몸집을 지닌 범의 머리를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범호와 둘이 나란히 있으면 범성낼 현인데 현대에는 이 글자의 관련자라 한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또우입니다. 또우는 오른손의 손가락과 손목을 상징한 글자인데 5개의 손가락을 3개로 획을 줄여서 나타낸 한자이고 오른손은 아까 쓰고 또 쓰므로 또우라는 뜻이 된 글자입니다. 이 또우를 둘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결합하면은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나타내어 벗우가 됩니다. 또 이 오른손 우를 3번 결합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훈과 음은 뽕나무 약입니다. 그 뜻은 누에를 기를 때 손으로 뽕잎을 일일이 한 입 한 입 따내는 그 뽕잎을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오른손 우를 3번 결합해서 뽕나무 약이 되었는데 이 뽕나무 상에 위에 있는 이 부분 글자가 뽕나무 약입니다. 다음은 해일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해일 나일은 둥글고 밝게 빛나는 해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해일이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둘로 이렇게 결합해서 3개를 결합하면 수정정이 됩니다. 다음은 전역석입니다. 전역석이 있는데 이 전역석은 달월에서 한 획을 줄여서 모양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역석을 위아래로 이렇게 포개면은 지나간 세월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녁과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 계속되므로 그 저녁의 수요가 많다는 뜻에서 많을다가 됩니다. 여기에 별성은 해일 밑에 날생인데 소전과 대전을 대비하여 보면 이 해일은 이 수정정 곧 해일이 3개를 결합한 모양이 획줄임에서 하나만 나타냈습니다. 별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벼화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벼화는 벼 이상이 펴어 드리워진 벼포기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 벼화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 훈과 음은 벼드물역입니다. 그래서 이 벼드물역이 들어있는 글자에는 이 겸할겸과 우리가 지낼역, 역사할 때의 지낼역에 벼드물역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이 글자는 삼대에서 삼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삼껍질 빈입니다. 이 삼껍질 빈을 2개를 가로로 이렇게 나란히 결합하면 삼실파가 됩니다. 이 삼실파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삼마가 있습니다. 다음은 덮을멱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덮을멱은 그릇이 덮어 가리는 뚜껑의 단면을 선으로 나타내어 상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이 덮을멱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어두울 명이 있는데
이 글자의 머리에 쓰여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머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겹쳐 덮을 모는 그 덮어 가린 밑에 한 번 더 덮여 있는 모양을 선을 가로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겹쳐 덮을 모이고 여기에 한 가지 동에 쓰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수건 모는 이 겹쳐 덮을 모에 한 획을 더 가로그어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어린이 수건 모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무릅쓸 모가 있는데 위에 머리에 쓰임으로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은 사람이 손을 뻗치고 서 있는 옆모습을 상징한 글자가 사람인이고, 사람인 둘을 가로로 나란히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혼과 음은 두 사람 종입니다. 두 사람 종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따를 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모일 중입니다. 사람 모일 중에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인데 사람인을 가로로 3번 결합해서 나타낸 한자입니다. 이 사람 모일 중에 들어있는 글자에는 무리중이 있는데 이 무리중에 밑에 쓰이는 이 모양이 사람 모일 중의 모양을 변형하여서 나타낸 한자입니다. 다음은 털모입니다. 털모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털모는 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돋아난 모양을 상형하여 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이 솜털쥐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설을 보면은 털모를 3번 결합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현대에는 솜털쥐가 쓰이는 관련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볼견입니다. 볼견은 사람이 더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눈목입니다. 발도듬하여 본다는 뜻인데 발도듬한다는 것을 걷는 사람인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볼견을 둘을 나란히 결합하였으면 아울러 볼요가 되는데 이 아울러 볼요는 현대에는 관련자나 한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매산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매산은 우뚝우뚝 산봉우리의 상형자입니다. 이 매산을 가로로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 쌍산산이라는 글자인데 현대에는 관련자나 한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슴록입니다. 사슴록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사슴록은 사슴의 모양을 나타낸 상형자입니다. 이 사슴록을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둘을 해서 셋을 결합하면 거칠추가 됩니다. 이 거칠추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티끌진이 있는데 위에 사슴록이 하나가 있는데 대전과 소전을 보면은 거칠추로 사슴록 3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십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열십은 양 손가락을 모두 펴서 열이라는 수를 나타낸 글자로 양손을 수평수직으로 어건 모양을 나타내어 양 손가락이 모두 열이라는 뜻으로 된 글자입니다. 이 열십을 셋을 결합하면 서른삽이 됩니다. 이 서른삽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세상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졌는데 열십에 열십을 결합하면 스물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원입니다. 말씀원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원을 자원풀이가 여기 있고요. 둘을 결합을 하면 말씀원을 나란히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 혼과 음은 말다툴경입니다. 말다툴경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착할선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말씀은 둘을 결합한 모양이 획줄임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설립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설립은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이 설립을 가로로 둘을 나란히 이렇게 결합하면 나란할 병이 됩니다. 이 나란할 병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널불보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나라를 병인데 이 모양을 획줄임 변형해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은 사람 가슴속에 있는 염통의 상형자인데 마음심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마음심을 세 개를 이와 같이 결합하면은 마음심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인데 현대에는 이 한자의 관련자나 한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물수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물수는 강물이 흐르는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물수를 이렇게 둘을 결합해서 나타내면 이 글자가 이수수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글자의 관련자나 한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문회자에만 있는 한자입니다. 다음은 물 조금 흐르려입니다. 물 조금 흐르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천의 줄기가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물 괄괄 흐를괄은 이 물 조금 흐르려의 그 획을 2개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런 모양이고 이 모양은 거룻배 이후에 이 부분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물 조금 흐르려를 3개를 결합해서 만든 내천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내천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차례순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어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물고기어는 물고기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물고기어를 이렇게 위아래로 포개어서 두 글자를 결합하면 두 물고기어가 됩니다. 이 두 물고기어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고기 잡을 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한자는 대전과 소전을 보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기 잡을 어에서 미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읍이 맞습니다. 다음은 집호 지게문호입니다. 이 지게문호라는 것은 집에 달린 액장문을 지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게문호이고 이 지게문호를 왼편에 하나 나타내고 그리고 그 좌우 반사하는 모양을 오른편에 나타낸 글자가 문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문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물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궁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활궁은 활등을 구부려 만든 활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활궁을 둘을 이렇게 나란히 결합하면 힘센 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활강에 들어있는 한자에는 죽죽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입니다. 실사는 실타래 모양을 상징한 글자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실사를 둘을 나란히 결합하면은 실사의 그러니까 한자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이 하나만 있는 실사는 부분 글자이고 둘을 결합한 글자가 실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사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줄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벌레회입니다. 벌레회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벌레회는 본래 뱀이 사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인데 뱀처럼 꾸물거리는 일반적인 벌레의 뜻으로 쓰이게 된 한자입니다. 이 벌레회가 가로로 둘을 이렇게 나란히 결합하면 벌레곤이 된데 그 뜻은 벌레가 한데 모여 구물거린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곤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구물거릴 준이 있습니다. 범춘 밑에 벌레곤을 결합하면 구물거릴 준이 됩니다. 다음은 벌레충입니다. 벌레충은 벌레회를 위에 하나를 나타내고 그 밑에 벌레곤을 결합하여 벌레회 셋을 결합한 글자가 벌레충인데 벌레가 많이 모여서 구물거린 그런 벌레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에 쓰이는 벌레충입니다. 다음은 흑토입니다. 흑토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흑토는 만물이 자라는 바탕이 땅이므로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흑토, 땅토입니다. 이 흑토, 땅토가 셋을 이렇게 결합하면 높을 요가 됩니다.
높을 요가 들어있는 한자에는 요임금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밭전입니다. 밭전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밭전은 밭과 밭 사이에 난 밭두개 모양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이 밭전을 위아래로 나란히 이렇게 결합하면 반나란할강이 되고, 이 반나란할강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굿셀강이 있습니다. 다음은 힘력입니다. 힘력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힘력은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 손의 모양을 나타내어서 힘력이 되었고, 이 힘력을 위에 하나를 나타내고 밑에 둘을 나란히 나타내어서 셋을 결합하면 힘하발협이 되고, 이 힘하발협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화발협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울시인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매울시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노예의 이마에 큰 침으로 문신을 하여 그 신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이 맵다, 괴롭다는 뜻에서 매울신, 괴로울신이 뜻이 된 한자입니다. 이 매울신, 괴로울신을 두 글자를 나란히 결합하면 이 죄인 송사할변이 됩니다. 죄인 송사할변이 들어있는 한자에는 분별할 변과 말잘할 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들자입니다. 아들자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아들자는 어린아이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인데, 이 아들자를 세 글자를 이렇게 결합하면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녀갈단이 되는데, 자녀하다는 말은 매우 허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녀갈단이 들어있는 글자는 이 자녀갈단이 있습니다. 다음 65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뜻이 반대되는 한자와 뜻이 비슷한 한자가 왜 둘이 있기도 하나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혼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혼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